네. 그 여러 가지 뉴스를 전해드리는 걸 좀 전에 드린 게 한상균 딜레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제 바로 이 시간에 미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을 조계사의 피신인 한상균 위원장을 직접 인터뷰를 했었는데 조계사 측에서 일단 머무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인 것 같고 중재 요청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에 중재 상대는 누굴 말하느냐 여러 번 상대에 대한 질문 했습니다만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그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상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계종 측에서 그것에 대한 답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코차이 경제금융연구소장 핀테크 지원센터장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 투자자들에게 중국 시장이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인 게 분명한데 중국의 후강통 실시 1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일단 후강통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 후강통의 그 후자가 이제 그 삼수변에 지포자 써가지고 네. 그냥 상하이 옛 진영을 이제 후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후가 이제 그런 뜻이고요. 강은 그 보통 우리가 홍콩을 샹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샹강의 강 해가지고 이제 그 후와 강을 합쳐가지고 이제 후강통이라고 하는데 그 후강의 통, 네. 후와 강을 통하게 하는 거라서 주식 투자로서 통하게 한다는 뜻의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콩의 회원증권을 통해서 이제 상하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를 후구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그 후구통하고 또 중국 본토 투자자가 그 상하이 회원증권을 통해서 홍콩 주식을 사고 파는 거 이걸 강구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후구통과 강구통 합쳐서 이제 후강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직접 상하이 주식을 살 수 있고 또 중국인 본토 그 중국인들이 직접 네. 홍콩 주식 살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개방했다는 의미를 갖는 거고 이게 이제 1년이 작년 11월 시작돼서 1년이 됐다 해서 이제 후강통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해든 홍콩이든 마음 놓고 주식을 개방해서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했다는 얘기인 거군요. 예, 홍콩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외국인이 살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1년 동안의 실적이 어떤가요? 뭐 처음에 나올 때는 절반 성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이제 후하게 점수를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시장 컨센서스는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일치적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목표 했다든지 뭐 처음에 이제 기대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특히 이제 투자 또 거래 한도를 이제 뒀는데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채우고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많이 못 미쳤어요. 그래서 후보통 즉 외국인이 홍콩을 통해서 이제 그 상하이 주식을 살 수 있는 한도가 3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54조 원 정도 한도를 줬었는데 실질적으로 1년 정산을 해보니까 절반 이하 47%가 소진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하루 거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루 거래도 130억 위안 정도 2.3조 원 정도의 한도를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의 이제 절반 52%가 소진이 됐고 특히 이제 강구통 본토 중국인들이 홍콩 주식을 사는 건 쪽은 더 사실 좀 약해가지고 실질적인 투자 한도 대비 35% 거래도 원래 목표로 했던 한도 대비 40% 미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외국인의 중국 주식 투자도 그렇고 중국인의 홍콩 주식 투자도 그렇고 활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후구통 투자 대상 종목이 이제 상해 상장 종목이 1018개 정도 되는데 그 한 절반 정도 대상을 일단 했거든요. 568개 종목으로. 근데 실질적인 투자를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한 10% 미만 정도만 투자가 몰리는 투자 편중 현상이 굉장히 심했고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우리 작년 올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롤러코스터 있었는데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좀 성과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문제점 과제가 더 많이 부각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절반의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있나요? 니샤오자 홍콩 거래소 총재가 이제 좀 공공섹터인 분이니까 좀 애들러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절반 이하 못했다. 이제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입장에서 이제 느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가 급락이죠. 이제 롤러코스터가 그냥 심해가지고 1년 지나지 않아갖고 사실은 2배 반 정도 올랐다가 네. 지난 6월, 8월 한 3개월 동안에 경험한 거 보면 반토막 났다가 다시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거의 굉장히 그 급등락을 한 거죠. 5,000포인트 이상 갔다가 2-3년 만에 3,000포인트까지 거의 반토막 떨어졌다가 네. 이제 한 거니까 이제 그런 변동성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시장이 굉장히 급등했다 급락하게 되면은 뭐 팔고 나가기도 하지만 네. 놀래가지고 관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그렇죠. 굉장히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시장 요인이 하나 있고 시장 요인 외에 제도적인 구조적인 그런 이유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후방통 제도를 만들 때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총한도는 뭐 나름대로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예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네. 하루에 그 일일 거래 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너무 작은 게 아니냐. 왜냐면 결국 이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 대규모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일일 한도가 굉장히 시간이 있다 하면 결국 이제 투자력이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투자가 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적이 됐고요. 예. 특히 이제 그 강구통 중국 본토 투자자가 이제 홍콩에 투자하는 그런 경우에 보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이게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쪽에 네. 그런 그 선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네. 근데 이제 그 홍콩에 있는 그 주식은 좀 블루칩에 좀 국한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중국 본토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투자를 좀 덜하는 그런 경향이 결과적으로 있었다. 또 위안화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 주식을 샀다가 위안화로 바꿔놓고 다시 또 홍콩 주식을 하면 다시 홍콩 달러로 바꿨다가 또 위안화로 바꿔야 되니까 네네. 그 수수료도 수수료고 이제 환위험 자체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 후방통 제도를 만들 때 좀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네네. 중국 증시가 이제 원래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증시가 발달한 과정이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네네. 너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급등 급락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보게 되면 결국은 기관 자금 대비 개인 자금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금 비중이 80% 이상이에요. 네네. 외국인이 3-4%고 기관이 13-14%밖에 안 되니까 외국은 선진국은 보통 80%가 기관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중국 얘기인데 다음에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